왜냐하면 연상 효과가 정답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라는 것도 네. 런종섭, 이종섭 대사, 직권남용, 대통령도 연루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거야. 김건희 디올백 이거 수레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건지 이렇게 막 던지면 이재명과 민주당이나 조국이 생각날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던지는 거잖아요. 특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지도부는 정말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것인데 확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캠페인의 효과가 반대로 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상해. 네. 그 네. 선거가 이제 말하자면 그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캠페인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라든지 여러 갈등 구도가 나면서 이게 뭔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뒤집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 한 2주간의 행보를 보면 선거운동 개시하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TK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에서 쓰는 언어들도 그렇고 대부분 선거가 들어가면 리더들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집토끼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치어풀이라고 하죠. 최고위원회 할 때 앞에 붙이는 거가 2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조 심판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나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야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뭐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만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걸 또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미 말하자면 검찰 권력이 그 부분을 수사로 다루고 있는데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잠깐 의대 정원 뭐 중재 이런 걸로 해서 민생에 뭔가 해결하는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에 이미 뭔가 못하는 무능력한 부분을 내가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했을 때 그 다음날 용산에서 선거를 신경 쓴다면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룸을 열어줬어야 되거든요. 받아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입장 2,000명 우리는 2,000명이야 라고 하면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야권 심판, 종북 심판, 운동권 심판 뭐 선거 캠페인 개시하면서 종북 심판하자는 현수막을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렇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PK 지역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들이 얻는 지지율이 낮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내부에서 보면은 지금 보수층이 추가적으로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보수층을 달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압박이 이제 있으니까 TK를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이제 뭐 비공개로 만나고 할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고민이 있어서 중도로 가냐 이제 보수 결집으로 가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선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으면 이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사죄 반성하면서 읍소하는 전략이거든요. 태도. 예, 이제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리고 저쪽이 지금 과반을 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200석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그러면 보수층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결합되어서 선방하는 것이 이제 남은 전략의 이제 하나일 텐데 그렇죠. 아마 일정 부분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조 심판을 하잖아요. 이 낮은 자세와 심판은 극과 극인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지로 효과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에서 사실 없는 전략인 거예요. 예.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 그렇게 간다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낮은데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캠페인이. 그래서 아까 그 중도로 가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캠페인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 캠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교하지 않은 상황. 되게 덜컹거리는 상황이다. 막판까지. 결국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홍보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던 걸 반성하든가, 그렇지. 네,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거를 비판하든가 이 네 네. 가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상대의 잘못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의 잘못이라는 건 어떤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된 거고 어떤 부분은 개별 후보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본인들과 겹쳐.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본인들과 겹쳐.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유심히 본 거는 뭐냐면 4년 전에 조국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리고 4년 전에 윤석열에 대한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달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을 4년 전에는 포청천으로 봤어. 포청천으로 봤는데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은 거야.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디올백 받은 건 팩트잖아요. 어디에 보관돼 있든지 간에. 그리고 자꾸 포청천은 변명만 하려고 해. 그리고 포청천의 부하였던 한동훈은 거기에 공조를 해서 고발 사주를 할지 이런 거 본인의 비번이나 이런 거 24자리 안 풀어. 뭘 감추는 것 같아. 근데 말했던 워딩이 3, 4년 전에 뭐라고 그랬으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근데 이종섭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멀리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디올백 마찬가지죠. 고발 사주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 게다가 무능해. 경제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태까지의 한국 그 선거가 내로남불 선거였다라면 네. 이번 선거는 너나 나나 선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겠다 그 네.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대목을 계속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사실 없어졌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돌풍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처벌된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일하게 혹독하게 네, 처벌된. 그러니까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서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변되는 이쪽 이제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과거에는 그거를 단죄하고 그거를 이제 정의롭게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렇죠. 대중의 시선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칼럼인가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정의의 사도인데 내가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지켜온 사람인데 성한영 기자. 네, 어떻게 네. 조국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보다 지지율이 높을 수 있냐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못 그렇지. 이길 거다. 근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예. 이런 얘기 원래 했거든요. 예. 야당이 어쨌든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 선거로 이제 가져갈 거 프레임 예. 야당이 유리한 프레임이고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정부는 국정 안정이나 정부 지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심판론이 효과가 크려고 한다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초리니까 깨끗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항상 예. 그거를 반대로 돌려보고 지금 여당에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회초리 이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이 사례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게 안 먹히는 상황. 안 먹혀. 이로- 전혀 안 막혀. 예. 그게 그럴 오히려 수가 있습니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말할수록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범죄를 강조를 하는데 그 범죄가 다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걸 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정부 여당이 정부 지원론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는데 대선을 왜 넘겼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부동산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갖고 달라고. 근데 반대로 2년 전에 총선에서는 왜 이겼습니까? 코로나 대응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냐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 여당은 우리가 잘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로 완전히 스텝이 또 꼬여버렸죠. 그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뭘 잘할 수 있는 건데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없으니까 자꾸 상대에 대한 이제 비난만 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처럼만 보이는 그렇죠. 여당 지도자인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